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걸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때도 있죠. 20대 후반에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지만 괘씸해서라도 그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들이랑 차 사기로 했지? 어떤 차로 살지는 정했니? 남편이랑 같이 상의해봤는데 소형차로 하나 장만할까 싶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연비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게 뭐니? 소형차? 어미 너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시어미한테 거짓부렁을 하는 거니? 아니, 우리 아들이 소형차를 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다.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야 하고 외제차로 사야지. 걔가 언젠가는 임원 자리에 올라갈 애인데 그게 마땅한 일 아니니? 외제차요? 외제차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죠. 이제 신혼인데 저축도 해야 하고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의 소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가 말하는 적정한 수준이 뭐니? 구차하게 밥 먹고 살면 그게 적정한 수준이니? 그렇게는 너나 살거라. 우리 아들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키웠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잘 받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긴 우리 영철이다.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소형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니? 걔가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애까지 딸렸다고 해도 소형차 타고 다니면서 무시받을 사이즈가 아닌 애야. 저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지만 차량의 브랜드보다는 성능이나 안전성 같은 걸 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승진도 더 빨리 한 편인데 외제차를 굳이 장만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타면 사람들이 다 존경해 주는 거 모르니? 우리 아들은 그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친구들이며 친척들 볼낯이 서지 않겠니?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부부의 행복이며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외제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필요도 없고요. 소형차로 충분하다 싶은데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 너, 내가 하는 말 당장 안 들으면 앞으로 내 눈밖에 난다고 각오하고 있어라. 평범한 집안 딸인 것까지야 내가 그래도 우리 영철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걸로 참아줬다. 그런데 이렇게 시어미 말까지 안 듣고 멋대로 구차하게 살려고 하니?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꼭 외제차로 해. 알겠어? 죄송하지만 차량 구매는 원래 하려던 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어머님이랑 다투고 싶지도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부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멋대로 네 할 말만 하고 대화를 끝내려는 거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무조건 외제차다, 외제차.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소비에 대한 인식이며 가치관 또한 많이 다른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어지간하면 제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연히 최고로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이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서야 그것이 시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엄마가 전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무조건 내려오라더라. 당신 붙잡고 할 말이 좀 많다고 하시네.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 나 이번에 프로젝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쁠 거라고. 야근도 하는 마당이라고 당분간은 못 뵙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설마 외제차 구매하라고 하신 거
내가 소형차로 고집했다고 이러시나? 그러게 내 말대로 외제차로 하지 그랬어. 엄마가 원래 이런 문제는 좀 깐깐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앞으로는 매주마다 와서 돈 어떻게 쓰면서 사는지 가계부 내놓고 보고도 하라시네. 얼마나 돈을 헤프게 쓰길래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외제차 살 돈도 없다고 엄살이냐면서. 그럼 매주 가야 하나? 우리도 바쁜데 솔직히 그건 힘들지. 시어머니도 이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허,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만 그래도 우리 위해서 걱정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그게 간섭이지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나중에 우리 애도 더 잘하면 보육원도 갈 거고 깨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 다 해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세상 물정 잘 알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어머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당신이야말로 편들지 마.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 우리도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이고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어머님 말이라도 무조건 들을 이유는 어딨다고? 당신도 설마 외제차 사고 싶어서 이때다 싶으니까 편승하는 거 아냐? 솔직히 나도 외제차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회사 사람들 눈치고 뭐고 볼 거 없이 자기 수준에 맞으면 사면 되는 거지. 당신은 우리 엄마 존경하지도 않고 배려심도 조금도 없지? 물론 내 나름은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어. 그렇다고 어머님의 모든 요구사항 다 따라줄 수는 없지. 나도 내 삶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내 방식이 있어. 좋은 차량 사서 인생 즐기는 게 내 방식이라고. 당신이 고집해서 양보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 배려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신혼집 대출 이자부터 해서 나갈 돈 한둘이 아니잖아. 이 집만 해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고, 당신은 딱히 준비한 것도 없이 몸만 왔고, 취직을 늦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운 좋게 우리 회사 취직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 아냐. 끊임없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입증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잘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나야 워낙 승진이 빨라서 과장도 목전이라지만 당신은 고작 해야 신입이잖아. 그런데 외제차 탔다가 눈밖에 날 일 있어? 당신 참 무섭다. 그렇게 승진이 좋아? 나나 엄마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성공하고 싶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 가뜩이나 일 때문에 힘든데 어머님 문제로 이렇게 다툴 기력 없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눈치 보지 말고 회사 사람들 눈치나 보지? 들리는 소문에는 요즘 귀에 이어폰 끼고 일하고 있다던데? 패션 능률이야. 실제로는 끼고만 있을 뿐이지 뭐 음악 듣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운 좋게 회사에 취직을 한 남편. 입사 초기에는 당돌하고 당당한 모습에 반했고, 이로 인해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점점 무례하고 눈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점점 질리는 마음이 생겼죠. 콩깍지가 씌었던 제가 그럴 정도였으니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잔소리며 비판에 직면하게 된 남편은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상사와 싸우다가 퇴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지? 뭐야?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사고 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 건의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 회사 나오고 나서부터 취직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잖아. 기약이 없기는 당신이 쓸데없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좋은 회사 있다가 잘렸으면 앞으로는 더 취직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럴 바에는
어디든 눈 낮춰서 들어가서 경험에 경력부터 쌓으려고 해야지. 그래, 알지. 우리 집세도 내야 하고, 차도 갚아야 하고, 카드도 갚아야 하고. 신경 쓸 거 많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 엄마까지 나서서 나 걱정한다고 달달 볶으면 어떻게 돼? 상상만으로도 피곤하지 않아?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엄마한테 내가 잘렸다는 거 말하기 싫거든.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해줘. 뭐?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해? 제발 좀 해줘.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실 거 뻔히 알잖아. 항상 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기업 다닌다면서 성공한 아들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잘렸다고 어떻게 말을 해? 당신이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게 되면 난 어떡하는데? 회사 나가야 하고 나도 부모님한테는 자랑스러운 딸이어야지. 당신은 괜찮아. 여자니까.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돼.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되잖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 얘기라 장인 장모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 여자는 직장 안 다녀도 된다고? 여자는 남편을 잘 따르면 돼? 정말 성차별적인 발언인 거 알지?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거지. 여자는 직장 잃어도 주부 일하면 되지만 남자는 그대로 명예도 잃고 가족도 부양 못하는 쓰레기 되는 거야. 여자는 직장을 잃어도 명예를 잃지 않는 거라고? 당신 궤변이 날이 갈수록 는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더도 덜도 말고 딱 1년만. 아니, 반년만이라도 좀 도와주라. 너무 힘들다 싶으면 당신이 그만둬도 내가 안 따질 테니까 좀 살려줘. 기가 막힌다, 정말.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내가 엄마가 실망할 거 걱정하느라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다니까. 안 도와주면 나 오늘부터 밥 굶는다. 요즘도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방문 잠그고 밥도 잘 안 먹잖아. 근데 밥을 일부러 굶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 좀 도와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남편. 결국 저는 남편 대신 회사에 잘렸다고 말을 하고 어머님의 용돈을 줄이게 되었는데요. 삶이 빠듯해지게 되는 것이야 둘째치고 어머님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영 힘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매일같이 압박을 가하더군요. 너 요즘 직장 구한다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조만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야무야 보내다 보면 그렇게 시간 훌쩍 가버리는 거야. 너야 솔직히 직장 관두고 속이 편하겠지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직장 얼른 구해서 빨리 일을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시험이 용돈까지 줄이고 아쉬운 소리 설마 안 들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우리 영철이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으니 이거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구나.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애도 돌보고 있고요. 집안일? 그게 뭐가 있니? 솔직히 기계들이 다 일하는 거지. 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니? 게다가 육아라고 해봤자 애 이제 2살도 안 된 나이인데 돌보는 게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다고.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퇴사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압박이 심하세요.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금방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매일마다 잔소리 하시면 구할 자리도 사라지겠어요. 좋은 일자리? 네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니. 막말로 이제 곧 네 나이 30 될 거고 결혼도 한 유부녀인데 누가 널 뽑아? 아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구나.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하니? 보나 마나 이 시어미한테 하듯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해댔겠지. 어머님,
제가 직장 구하는 문제는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이럴 시간이 없어서요. 매주 찾아오라는 말도 안 듣고 오만 바쁜 척은 다 하더니 이제 백수가 돼서도 바쁘다고 헛소리니? 너 이제 내 집에 와서 내 수발 들고 내가 시키는 심부름이나 해라. 적어도 덜 주는 용돈만큼은 일을 하면서 이 시모 힘든 거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바빠서요. 남편이 요즘 휴일도 종종 받아서 시간이 많은데 보내보든지 할게요. 저는 취직 언제 할지 모르고 면접도 여기저기 봐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네요.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며느리니까 시어미가 하는 말을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 그리고 지아비를 뭐 대신 일을 시키는데 보내겠다고? 정말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구나. 어휴, 기가 막혀서 원.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구나. 어머님, 이혼이라뇨? 말씀이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남편이랑 저랑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멀쩡하던 부부 관계도 나빠지겠어요. 원래 상처를 찢고 봉합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 아들이 착하고 물러빠져서 널 모질게 못 대하나 본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에서 뭉개면서 좋은 세월 보내려는 네 수장 모를 줄 아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늘 새겨듣고 싶은데 항상 지나치세요. 이렇게 돈 문제로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용돈 문제로 핍박을 하시지 않나.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꾸 간섭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하, 스트레스?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가 우리 아들 영철이랑 결혼한 이후로 나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 우리 아들 영철이 좋은 회사 보내고 그 잘난 인물 가지고도 너 같은 거랑 결혼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나 아니? 용돈도 못 준다. 외제차도 못 사겠다. 시어미 수발도 못 들겠다. 대체 너란 애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머님, 더 이상은 듣기 싫네요. 솔직히 어머님이랑 좋게 지내고 싶고 남편 문제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네가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진실을 얘기해야죠. 백수된 거 제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에요. 어머님 이런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자기 대신 백수된 척 해달라고 남편이 부탁했던 거라고요. 뭐? 너 그 말 거짓말 아니지? 책임질 수 있는 말이니? 회사에 확인해 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잔소리 다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취소고 뭐고 일단 영철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너 거짓말을 해놓고 뭐가 사과를 하라느니만이 헛소리냐. 백수가 되었다고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도저히 참기 힘들어 결국 저는 진실을 폭로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퇴사를 권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의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을 막는다는 미신이 그 이유였죠. 어머님, 저 얼마 안 있으면 승진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퇴사를 하라뇨?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남편은 또 왜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요. 네 나이에 벌써 과장 승진 앞두고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몸을 팔지 않고서야 그렇게 승진을 빠르게 하는 게 말이 되니? 제가 회사에서 어떤 실적 올렸는지 들려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입에서 나오는 본인 무용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믿을 이유도 없구나. 용한 무당이 하여튼 돈 받고 허튼 소리를 할 리 없잖니. 그러니까 당장 회사 관두고 집안일에나 몰두하거라.
언제는 제가 집안일 하면서 게으름 피우려고 한다면서요? 날씨 궂을 때랑 날씨 맑을 때랑 사람 형편이 달라지는 법이잖니. 문제의 원인이 다른데 내가 말 바뀐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냐? 넌 어쩜 애가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만 하니?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미신 듣고 제가 관뒀다고 쳐요. 그때도 남편이 취직도 못하고 저만큼 잘 나가지도 못한다면요?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 봐라. 결국 네가 승진하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지. 이 욕심 덩어리년. 내 아들 운 이용해서 자기 성공하려는 년. 무당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무슨 이간질에 휘둘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아내로서도 잘하고 싶지만 직장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지금 성공이라고 들먹였니?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죄다 뜬구름 잡고 헛소리다. 여자가 해봐야 결국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봤자 너만 나중에 불행해지는 거다. 우리 아들 기운 빨아먹고 나중에 크게 고꾸라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회사 관둬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 절대 회사 관둘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시면 좋겠네요. 존중? 넌 그럼 나 존중해 준 적이 있니? 나는 말이다. 네가 너무너무 싫다.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싫고 내 가족이 된 것도 싫은 사람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하고 나랑 내 아들 사이에서 꺼지거라. 회사 일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그만하세요. 그럼 꺼지거라. 뭘 망설이니? 어차피 용돈이야. 지금이랑 마찬가지인데 네가 굳이 직장 다녀야 할 이유라도 있고 그놈의 용돈. 제가 알아서 잘 보내고 있잖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그만 좀 보채세요. 이 문제로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도저히 업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속도 메스꺼리더군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남편이 있을 시간임에도 제가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하고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채로 어떤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알몸인 채로 야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막혀서 힘든 몸에도 빽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기겁하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확인해 보니 영상통화의 상대 이름이 전 부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죠. 기가 막힌다, 정말. 방에 틀어박혀서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취업 준비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나 힘들게 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취직활동 응원하면서 한 달 넘게 대신 거짓말하면서 잔소리도 대신 들어줬어. 그런 내가 당신한테 잘못을 했다고? 아니, 그건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맞아.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이 엄마한테 다 폭로해버리니까 문제를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자기 아들 기운 내가 빨아먹어서 성공하고 있다고 무당 말 듣는 어머님이 이 꼴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또 전 부인이랑 영상 통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참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정말 요즘 내가 마음이 많이 심란해서 그랬어.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 거야. 사랑한다고? 용서를 해줘? 됐으니까 이혼하고 얼굴값 하면서 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이미 한 명이 배신한 관계고 신뢰가 깨졌는데 유지해서 뭐 하니? 끝이야, 끝.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보,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내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변명하는 꼴도 보기 싫고 당신 짓거리는 말 하나하나가 다 역겹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니.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딜 가. 아무리 당신이 돈 대부분 보태고 명의도 당신 거라지만 나도 대출 이자 갚았어. 나가라고 미친 인간아. 아, 알았어. 나갈게. 나간다고. 소리 지르지 마. 남편을 쫓아내고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어미야, 용돈 달라 했더니 꼴랑 300원이 왔구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제가 아까는 속이 안 좋아서 송금 실수를 했나 보네요. 뭐 하자는 거냐고 물었다. 너 지금 꼴랑 300원 시모에게 보내놓고 실수라는 말로 퉁치려는 거니? 인연이 시집살이가 장난인 줄 아나? 사람 칼로 찔러놓고 실수라는 말로 수습이 가능하디? 어머님, 진정해 보세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닥치고 이년아. 돈이 없으면 당장 와서 몸으로 때워. 내가 너 오늘 완전히 버르장 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와서 김장 300포기 다 못하면 집에 절대 못 갈 줄 알아. 회사 출근이고 육아고 뭐고 말해봤자 안 통할 테니까 그런 줄 알란 소리다. 알겠니? 이 미친 아줌마. 배추로 300대 처맞기 전에 적당히 해. 뭐? 너 지금 뭔? 시모한테 아줌마? 배추로 300대? 이게 진짜 미쳤나? 댁 아들 지금 전부인이랑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들킨 상황이거든. 내가 증거까지 다 찍어놨고 실토하는 거 녹음까지 다 해놨어. 뭐?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여씨 같은 년이 우리 영철이랑 뭘 어째? 넌 또 그걸 어떻게 알았고? 집에 갔는데 다 벗고 전 부인이랑 영상통화로 아주 뜨거운 시간 보내고 있더라. 이보세요, 아줌마. 어쨌거나 이혼하게 된 마당이니까 하는 말인데 제발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 댁 아들, 애까지 딸린 백수의 이혼 경력도 한 번 있는 남자야. 아니다. 이제 나랑 곧 이혼할 테니까 이혼 경력 2번 있겠구나. 어쨌건 그런 마당인데 언제까지 지 아들이랍시고 싸고 돌면서 미신만 믿고 그럴래? 이게 진짜 미쳤나? 어른한테 어디 함부로 반말을 하고 있어. 너 정말 혼나볼 테냐? 왜? 그 잘난 무당이 내가 반항한다고는 미리 예측을 안 해주디? 내가 직장일 안 하고 쉰다고 오만 핍박을 다 하더니 지 아들 백수 됐다니까. 그때도 나한테 여전히 지랄에 댔었지? 솔직히 아줌마 같은 인간이 뉘우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라고 한마디 해줄게. 나 붙잡아도 절대 용서는 없을 거니까 니들 인생 알아서 잘 꾸려봐. 그러면 넌 괜찮을 것 같니? 재산 분할하면 집도 반토막 날 거고 너도 이혼 경력 생기는 거 아니냐? 이혼 경력 생기는 게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미친 시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지. 게다가 재산을 분할해? 댁 아들이 기여한 것도 없고 내가 사는 집도 내 돈으로 산 건데? 댁 아들이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절반씩 보태서 샀다고 거짓말해 줬었는데 그걸 또 바보같이 믿고 있었지? 그게 진짜니? 그럼 가짜겠냐? 게다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위자료도 뜯길 판인데 뭔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미야, 잠깐만. 일단 진정을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를 해보자꾸나. 내가 어쩌면 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댁은 날 잘못 봤을지 몰라도 나는 댁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게 됐거든. 더 볼 일 없으니까 꺼지세요. 차단할 테니까.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어미야,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강행하게 됐고, 저의 삶은 순식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과 별개로 마음이 씁쓸했지만 회사의 승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행운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뒤늦게서야 본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깨달은 시어머니며 제가 없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남편이 잘못을 빌어왔지만 저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돌아오라느니, 앞으로는 잘하겠다느니 아쉬운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본성이 짐승만도 못한 수준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신 돌아가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생각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